안녕하세요. 함께 살아내기의 심리상담사 김미경입니다. 한 주간도 몸과 마음 잘 지키셨나요? 저도 저의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햇빛도 보고 운동도 하고 많이 웃고 많이 기뻐하며 지냈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도 하면서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현상을 알아보고 대처하는 방법을 나눠볼 텐데요. 성경 말씀 한마디 전해드리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제가 두려울 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되었죠. 두려움은 처음에 분노, 좌절감, 긴장, 불안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 지나치게 경계하고 방어적이 되면서 갈수록 예민한 신경이 되어가죠.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살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에서 자동적으로 행해지는 상태이니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려서 그 고리를 끊으려는 대처를 하셔야 해요. 나르시시스트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의심과 불안을 불러일으키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어요. 보통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와 계속해서 부딪히며 비난과 핀잔을 듣다 보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특별해야 한다는 욕구가 강해서 남에게 까다롭고 고집스러우며 융통성 없게 행동하면서도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상대가 나르시시스트의 의견을 의아해하고 황당해하면 오히려 상대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 입지를 고수하려고 하죠. 그들은 노련한 논쟁가가 많고 상대방이 이성을 잃게 만들 수 없다고 느껴지면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상대를 어찌하지 못해 발악하는 상태까지 가기도 해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욕구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신감을 깎아내려야 한다면 주저없이 그렇게 하죠. 나르시시스트의 말도 안 되고 이해하지 못할 이기적인 행동에 처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분노이고 여기에 긴장감과 좌절까지 더하면 두려움이라는 더 깊은 문제로 확대되게 되어 있어요. 주위에 누군가가 짜증을 내며 흥분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에요. 염려, 불안, 의혹, 망설임, 무력감이 보이고 필요 이상으로 자기 방어적이라면 그건 두려움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야 해요. 그럼 나르시시스트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대처하는 방식을 한번 알아보겠어요. 첫 번째, 자기 결정을 정당화하거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요. 두 번째, 자기 주장을 내세워야 하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하기를 저해해요. 세 번째, 당장 논쟁을 끝낼 수 있다는 이유로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동의해요. 네 번째, 맞서봐야 소용이 없다고 느낀 나머지 감정을 억누르고요. 다섯 번째, 자신의 계획을 무리하게 변경해서라도 상대를 피하려고 해요. 여섯 번째, 논쟁을 피하고자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감추어요. 일곱 번째, 상대의 인정을 받거나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려고 지나치게 애쓰고 있어요. 여덟 번째, 문제가 되는 상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에 대한 불평을 해요. 아홉 번째, 자신의 정당한 욕구를 내세우지 않고 스스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방치해요. 열 번째, 자신의 판단을 폄하하고 자신의 올바른 신념마저 저버리며 상대의 설득에 수긍을 해요.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는 예전에 강압적인 상황에서 쉽게 굴복한 경험이 없었나 살펴보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릴 적 7살 난 아이가 동생과 싸우고 있을 때 엄마는 어떻게 보통 말하나요? 대부분 동생과 잘 지내지 못하겠니? 한 번만 더 싸우면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대부분 말하기가 십상이죠. 아이는 그 순간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이는 자신감의 손상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말해봅니다. 너는 충분히 동생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생은 싫다고 한 모양이구나. 동생과 싸우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아볼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방법은 충분히 아이를 인정해주면서 아이가 다른 대안을 찾게끔 용기를 주는 방향으로 한다면 아이가 자기의 감정과 욕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두려움을 갖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고 싶고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심리학자 레스카터의 조언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의 잘못된 판단에 위협받지 말자. 이 세상이 완벽한 곳이라면 당신은 상대가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올바르게 받아들인다는 확신하에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이란 없으며 완전하지 않은 게 세상이고 우리 인간이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생각이 틀리거나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당신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무지 애쓸 것입니다. 완전 무결함에 대한 그들의 집착은 너무 지나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죠. 당신의 판단력을 깡그리 무시해서라도 자신의 의견에 수긍하게 만들 거니까요. 이럴 땐 변명하거나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말고 자기 생각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때 단호하게 당당하게 말하며 나르시시스트의 완고한 태도에 주눅들지 않길 바래요. 자기 내면을 믿는 믿음과 자신감은 나르시시스트가 이해해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믿음을 밀고 나가고, 자신감 있는 마음가짐은 나르시시스트의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넘어설 수 있어요. 두 번째,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언제나 상대의 허점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억지로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얘기해봤자 결국은 자신의 참담함을 맛보게 될 것이에요. 비생산적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자신의 합당한 생각을 통보하듯이 한 번만 말하고 선택은 나르시시스트의 것이라 생각하고 신경 쓰지 말아 버리세요. 그러면 나르시시스트의 동조가 필요 없으니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한 거죠. 세 번째, 변화를 위한 행동을 하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절대로 신이 아니에요. 완벽하지도 않고 오히려 당신보다 머리도 나쁘고 공감 능력도 없고 정서적인 교류도 할 줄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고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정당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그 현명한 판단을 실천에 옮기도록 해요. 나르시시스트의 판단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당신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으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당신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해요. 당신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당신 자신뿐이에요. 네 번째,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나르시시스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나르시시스트는 그 행동을 자신이 조종해도 괜찮다는 표시로 해석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어떠한 강압적인 태도가 있을지라도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 일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병적인 나르시시스트의 문제까지 신경 쓰지 않는다면 분명 당신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